탱게르가 하늘이 뭐 굳이 사전적 의미로는 하늘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보험을 든 회사네. 그렇습니다. 네. 교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일 거예요. 그렇죠. 경찰 오기 전까지 네. 차가 꽉 막혀 있을 동안에 차를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를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운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인도까지도 차선으로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고 해서 무보험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 통들의 유쾌한 토크. 몽골 팟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몽골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외국인이죠. 모국인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점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대비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비가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님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예. 소개 듣겠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18년 차고요. 몽골 거주 외국인 중에서 최초로 손해사정 및 보험 설계 자격증을 취득한 탱게르 보험 이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탱게르 보험이라는 회사가 탱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탱게르가 하늘이 뭐 굳이 사전적 의미로는 하늘이고요. 우리 하스방크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보험을 든 회사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엄청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탱게르 보험을 딱 들었을 때 하늘, 뭐 죽음 이런 게 연상이 돼서 그렇게 뭐 이렇게 썩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은 우리한테 늘 좋은 것들을 주니까 네. 거기서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대비할 때는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네. 하스방크인가요? 네, 하스방크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은 은행들을 통해서만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개인 보험도 있나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5대 은행에서는 5대 시중은행에서는 보험회사를 다 가지고 있고요. 뭐 너밍이라든가 버디그룹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총 15개 정도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인구에 비해. 지금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교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몽골에서도 똑같습니까? 우리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예. 보험제도가? 예. 네. 여기 지금 울란바토르에 자동차가 대략 몇 대나 되나요? 몽골의 인구가 330만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인구가 150만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보험을 다 들었겠죠. 책임보험은 의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강제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 강제보험으로 되기까지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예전에는 책임보험 자체도 선택보험이었는데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보험이 한국처럼 보상 금액이 크지가 않고 여기는 책임보험이 대인 대물에 한해서 500만 투구릭이 상한선입니다. 책임보험을 들을 때 보통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야 가서 우리 차 보험 좀 들고 와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보험을 들 때 보험을 들어갖고 오라고 하지 이거는 어떻게 보험을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가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 기준으로 보험을 듭니다. 자기가 만약에 30세다. 그럼 나이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몇 살로 할 거냐. 그럼 30세 이상으로 하고 경력은 자기가 10년이니까 10년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보험을 딱 들어갖고 오죠. 그러면은 우리 동포님들은 보험 들었니? 그럼 들었어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차에 잘 비치해놔. 이렇게 하고 그만입니다. 1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이 나가죠.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새로운 직원이 28살이다. 그러면은 아직 보험 기간이 뭐 6개월이 남았거나 뭐 7개월이 남았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동포님들은 보험 들었으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고 그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럼 거기서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 누구야 면허증 뭐 다 적고 가서 보면은 너는 아직 30세가 안 됐어. 네 차는 30세 이상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이야. 그리고 너는 운전면허 딴 지도 5년밖에 안 됐네. 이 차는 10년 이상 경력으로다가 들어져 있는 보험이야. 라고 해서 무보험차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보험차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책임보험도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책임보험하면 그렇죠.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엔 또 그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식으로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제 차가 기본급이 기본보험 책임보험료가 33,000원이에요. 거기다가 제 차는 시내 차량이기 때문에 20%가 가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저는 모든 연령층 다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20%가 또 가산이 됩니다. 법인차냐 개인차냐에 따라서 또 20%가 또 추가가 되고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저 법인 차량보다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보험을 이제 들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오늘 이제 이 팟빵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골치 아프게 이런 거 저런 거 구분하시지 말고 풀옵션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구분져서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추구릭 정도 나오는 차량이라면은 풀옵션으로 들면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운전자 명단 누구누구로 해줘. 그럼 한 명 나가면 누구 빼고 누구 넣어줘.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풀옵션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거 책임보험 들 때도 우리 교민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네. 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다 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종합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죠. 예. 그 좀 종합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종합보험은요, 우리가 책임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인 대물에 한해서 500만 투리까지 보상이 되는데 이것도 자기 과실료를 뺀다라고 하면은 400에서 450만 투리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 차에 대해서 또는 내 차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죠. 책임보험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500만 투릭이라는 상한선에 묶여 있는 책임보험 갖고는 도저히 대인 대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보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과 그다음에 자손 자차까지도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한국하고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틀리다고 하면은 한국은 책임보험으로 네. 대물 같은 경우는 보통 2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억까지 책임보험으로도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책임보험은 너무너무 미약하지요. 목소리 크면 이기잖아요. 네. 뭐 자동차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나 먼저 우기고 보는데 실제 언어상에도 어렵고 하는데 접촉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났는데 경찰 오기 전까지 네. 차가 꽉 막혀 있을 동안에 차를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뭐 당했었을 때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좀 당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처음에 사고가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근데 몽골은 말씀하신 대로 차를 빼면 안 됩니다. 차를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모든 도로에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전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고 또는 기타 다른 도로에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몽골은 중앙선이라든가 차선 중에서도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고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워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경찰들이 도로 폭을 줄자로 재는 거를 네네. 재서 가상에 만약에 중앙선이 없는 곳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리고 또 차선도 가상의 차선을 그려서 어느 차가 잘못했는지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차량을 빼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그 보험
왜 이제 신고를 하면은 바로 와서 예. 확인하고 차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제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사고를 내본 경우도 있는데 뒷차들이 있잖아. 전체가 네. 안 근데 여기는 조용하더라고요. 뭐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갖고 교통사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하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사고가 나서 차선이 막히면은 차선을 하나 더 만들고 뭐 인도까지도 차선으로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갖고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우리들이 보통 할 때 네. 스마트폰으로 그 사고된 그 차를 갖다 찍고 뭐 하는 사전 조치를 먼저 하는 게 우선 중요하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차량 사고가 났다. 차 밖으로 나가서 내가 가해자로 생각이 될 경우 내 차보다는 상대 차를 먼저 보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 차만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 차량에 대해서 괜찮은지 상대 대인이 괜찮은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을 빼지 말고 차량 기다려라. 사진을 찍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후 좌우 사진을 전부 내 차 상대 차 다 찍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도로에 보면 그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부분 카메라가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카메라 전봇대에 카메라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관리 번호. CCTV. 네네네. 카메라 관리 번호라든가 아니면 블랙박스가 있으면 블랙박스. 아니면 주위에 그 정인으로다가 이렇게 삼을 만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라든가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경찰들의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손님이 그 가해자가 돼버리면은 우리 보험회사 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그 직원들은 우리 손님이 가급적이면은 피해자가 되기를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을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사고자를 좀 보호해주기 위한 이게 법인데 네. 여기에서도 또 왜 그 8대 항목이라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기준도 있잖아요. 예. 네. 그 몽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입법 취지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뭐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의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에 의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철도 건널목, 그다음에 이제 그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서 그 12개 항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특례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근데 몽골은 한국처럼 12개 항목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몽골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기가 고의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마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라고만 단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각을 한번 했다가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그 기계가 대부분 한국 기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소주를 먹어서 음주가 됐든 가글을 해서 그 알코올을 섭취를 했든 한국에서 도입된 그 기계에서 이 사람은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입니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음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몽골 사람들이 예. 아침에도 이렇게 경찰들이 서서 예.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음. 이 기준을 아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국은 작년에 물론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한국은 단속 기준이 0.05입니다. 알코올 농도 0.05. 그럼 뭐 소주 몇 잔 정도로 보통 소주 한 10잔 정도면은 0.05.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번에 0.03으로다가 그걸 낮췄습니다. 네네. 근데 몽골은 그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몽골은 0.21입니다. 단속 기준이.
그러니까 한국이 0.05에서 0.03으로 낮췄는데 그거보다도 더 심한 0.21입니다. 그럼 뭐 소주 한 잔 정도? 0.02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잔이 되겠고 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반 잔 정도 되겠죠. 아니, 뭐 저기 좀 그런 자석이 있다 보면 술자석이 있어갖고 대리운전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네. 대리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 네. 한 분도 하시는 얘기인데 있죠. 그분들한테 맡겨도 되나요? 그 보험에 혹시 그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데 그 처리가 되나요? 이게 그런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겁니다. 내 차뿐만이 아니라 그 지인들 차량을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그 보험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은 이제 대리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시킵니다. 아,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 근데 여기도. 여기도 우리 동포님들 특히 그런 경우 많은데 뭐 술 먹고 나서 자기 지인들 회사 누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인들을 너 이리 전화해서. 와서 운전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무면허가 이제 무보험 차량이 되는 거죠. 아, 그 자체는 일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전혀 없네. 그러니까 보험을 들을 때 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죠. 보험료를 조금 아끼겠다라고 내 차는 뭐 30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어. 아니면은 운전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보험료는 싸지지만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은 무보험 차량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올 때 네. 몽골이 운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제운전면허라는 게 있잖아요. 면허. 있죠. 예. 국제운전 면허증을 갖고서 몽골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 왜 안 되나요? 한국은 운전에 관련해서는 제네바 협약국입니다. 몽골은 비엔나 협약국입니다. 국제운전면허 제 건데 제가 한국에서 오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온 건데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같은 협약국끼리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몽골은 저 비엔나 협약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그 다른 데서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네바. 예, 몽골은 비엔나, 한국은 제네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운전 면허를 갖고 몽골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몽골 사람이 한국에 갔어요. 예, 물론 몽골 면허증 갖고 못하니까 국제운전 면허를 가져가면 한국에서 운전할 할 수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비엔나, 제네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2002년도인가요? 이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비엔나 협약국에 들어있는 국민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법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관광객들 오다 보면은 네.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참 오프로드에 100차선 길에서 달리고 싶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제네바 협약국의 모 나라와 비엔나 협약국의 모 나라가 상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상호 자국 국민들이 교류가 많은 나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적인 거는 물론 이제 협정이니까 협정을 맺어서 양쪽 나라가 서로 양쪽의 운전면허를 인정을 해주자. 우리도 매년 영사국장 몽골하고 그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나 우리 대사관에 또 그 경찰 담당 영사가 이 부분을 우리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몽골 정부에 요청을 한다라면은 왜냐면 우리나라에 몽골 국민이 3, 4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몽골에 1,500명 정도지만 혜택을 보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몽골이 더 크죠. 훨씬 많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세워서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몽골 정부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협정이 언제까지 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몽골에 오시더라도 절대 운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보험 얘기하다가 또 예, 운전면허로 그랬는데. 막 넘어왔는데 예. 지금 몽골의 보험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국에 미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국에서 책임보험을 들으려면 한화로 50에서 60만 원입니다. 투그릭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약 한 130 이렇게 되겠죠. 130, 40 이렇게 되는데 몽골의 책임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싸게는 33,000 투구릭. 어. 아무리 비싸봤자 풀옵션으로 해봤자 13만 투구릭 정도. 연간 보험. 연간. 책임보험. 예.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낮은 게 서비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적으로 서비스를 못하는 그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겠네. 예를 든다면 제가 보험을 하잖아요. 회장님이 저한테 책임보험 하나 들으러 오셨어. 수수료로 우리 탱기를 받는 게 대략적으로 뭐 만 몇천 투구 이렇게 됩니다. 회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제가 밥 한 번 사면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카톡으로다가 해서 회장님한테 계속 카톡으로 그 보험 받잖아요. 네, 네. 안 만나려고. 만 원 받아서 저기 설렁탕 사주면 많이 났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소주까지. 저도 하나 마시면. 들고 좀 뭐 김치찌개라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하지 그 종합보험을 드셔요. 그럼. 지금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 건지. 우리 제도하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조금 틀린 게 그 부분인데요. 네. 종합보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 뇌물, 자손, 자차. 그렇죠. 네. 보험이 정해지는 거는 자차. 요거 하나만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강제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보험회사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회장님 차가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차량이 시중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투구릭이에요. 그럼 1,000만 투구릭으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최대 보상 한도가 1,000만 투구릭입니다. 근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래죠. 이 사장 그러지 말고 그냥 500만 투구릭으로 해갖고 보험 들어줘. 차량 가격이. 차량 가격을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들면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으면은 500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 반밖에. 이런 점은 좀 측정을 하게 되죠. 우리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우리는 한국에서는 종합보험을 들면 그게 그렇죠. 제한 없이 차량, 연식, 네. 뭐 그렇죠. 딱 넣으면 그냥 딱 나와버리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대인 이제 그 자차는 그렇게 하고 대인, 대물, 자손은 본인이 선택을 하십니다. 회장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은 나는 내 차는 뭐 이거 다른 사람 잘 안 태워.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좀 다치면은 한국 가서 치료받아야지 몽골에서 치료받을 일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나는 다치면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자손은 좀 내 옆에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손은 좀 작게 들고 그 대신에 대인은 내가 혹시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이거 자칫한데 신세를 조질 수가 있잖아요. 사망사고가 났다 하면은 억단입니다. 그걸 다 줘요? 다 줘야죠. 500만 원이 최고 한도인데? 책임보험으로 500만 원을 해주고 9,500은 1억이면 내 돈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종합보험도 네. 인사사고 그러니까 대인 대물 있잖아요. 네. 대인의 경우에도 그 제한이 얼마까지로 돼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은 2억, 3억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자가 선택을 하는 네. 거군요. 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가죠. 회장님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접촉사고 나서 앞에 반반 좀 긁으면은 2만 원, 뭐 이렇게 만 원 이렇게 주고 그냥 서로 합의해 갔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고가 차량들 백밀러 하나 툭 쳐갖고 뚝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300에서 500만 투입니다. 네. 백밀러 하나가. 그러니까 책임보험 중고차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고가 차량이 원래 많다 보니까 보통 얼마나 돼? 한 1억 정도로 했어. 1억 정도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보상 기준이 괜찮다 싶을 정도 제가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약 1.5% 150만 투입 정도. 1년에. 예. 올해 우리 네. 동포들이 오셔서 네. 이제 많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사실 직장에서도 뭐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산재라고 산재사고. 그래야죠. 예, 네. 산재. 또 그런 거 하면 이제 뭐 또 도난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죠. 있습니까? 네. 네. 이제 먼저 도난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난은 그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업장에 무슨 물품이 있다라는 걸 목록을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옵션에 도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보험에 그 도난이라는 옵션까지도 선택을 하면은 도난까지도 방지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지요. 그 다음에 네. 산재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조금 틀린데요. 여기는 산재를, 소비자가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이현상 회장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이현상 회장님 1인당, 보상을 혹시
그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을 든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그 보험회사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사고율이 높은 업종이라든가 그렇겠죠. 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율의 차이가 큽니다. 몽골에 지금 오는 관광객이 매년 굉장히 늘잖아요. 한국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비행장 저 공항에서 출발할 때 여행자 보험 들고 오는데 예. 여기 들어와서 예. 보험들 무슨 말 타고 해서 승마에 뭐 떨어졌을 때 보험이든지 어떤 보험들이 있을 까 상해 보험이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있습니다. 보험도 예. 있나요? 있습니다. 아,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을 들고 본국으로 보내는데 못 들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같이 특약사항을 잘 몰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와서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비쌉니까?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몽골은 그것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 승마를 한다, 뭐 승마, 래프팅, 뭐 산악오토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으려면은 대략적으로 하루에 여행자 보험은 하루당 이틀당 뭐 이렇게 따지는데 매 하루당 보통 가입 금액에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0.3%부터 1.5%까지.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든다면 내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뭐 하루에 3만 투릭에서 15만 투릭.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는 말을 안 타면은 여행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꼭 타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특약으로다가 승마에 관련된 보험을 들고 와야죠. 만약에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 와서라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도 몽골에서 사회보험료 많이 내셨죠? 되죠. 네. 네. 여기서는 학교에서 이제 그 저희들 그렇죠. 급여에서 이렇게 월급에서 공제라고 주니까. 뭐 23% 이렇게. 네네네. 회장님도 많이 내셨죠? 네, 그럼요. 저도 13년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포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을 내면서 국민연금이라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 칭하는데 사실 몽골도 뭐 굳이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왜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다 받아갖고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은 여기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왜 빈손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주위에서 많이 맞습니다. 들으셨잖아요. 네. 몽골 정부와 한국 정부가 맺은 협약에는 15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로 서로 그 교환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15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을 때 그 국민연금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1년만 더 이제 열심히 납부하면은 다음번에 제가 한국으로 나갈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계세요. 많죠. 저도 사실은 뭐 이제 그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지 이제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예. 만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은 되는데 그 사실은 혜택은 단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여기 몽골에 사는 동안에 사실 뭐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아니면 뭐 약 하나를 살 때도 혜택을 못 받아봐서 그 부분이 늘 궁금했는데 지금 여기 이 보험업에 종문하시니까 4년 되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 완전 보험 박사님이시네요. 팟빵에 처음 출연을 해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교수님하고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다리는 상체는 안 떨은 것 같은데 하체는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걸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근데 뭐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럼요. 저희가 편했습니다. 네. 아주 달변이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여튼 나와주셔서 오늘 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몽골 팟빵 따끈따끈하게 굽고 있는데 이제 봄입니다. 몽골 팟빵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댓글 올려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그 우리 팟빵 보시면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다 보셨죠? 네. 네. 저
몽골 하면 팥빵 빵을 하고 이렇게 구워주십시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자, 몽골 할 테니까 두 분이 이 빵 이렇게 예쁘게 아, 네, 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몽골 팥빵!